자, 다음으로 또 수업을 또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에 따른 이제 수행 업무입니다. 즉,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관광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황별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관광 시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과연 뭐가 있는가, 관광지에서,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는, 그 다음에 또한 그 어떤 선택 관광하면서, 또한 자유시간에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어떤 그 여행의 형태죠. 이번에는 먼저 시간에는 어떤 플레이스 장소에서 그랬다면 이번에 여행의 형태에서 봤을 때 교통수단에 따른 그 여행의 형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 투어가 많이 진행이 돼요. 이 버스 투어가 많이 진행되는데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데 이 유럽에서 진행될 때 이제 주의할 점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들 어떤 사건 사고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미리 한번 좀 방지하고 또 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 버스 투어 할 때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코치 투어라고 일명 불리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봤듯이 버스 투어란 말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코치 투어라고 유럽에서는 코치 투어란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많이 발생해서 코치 투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버스 투어 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컴플레인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거다. 좌석이 예를 들자면은 앞자리에 앉으신 분 앞자리 다들 앉고 싶어 하거든요. 이유는 어떤 멀미 때문에 나 멀미가 나니까 좀 앞자리에 앉을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석 때문에 컴플레인이 불만을 발생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첫째는 맨 앞자리. 맨 앞자리 있죠. 앞자리는 무조건 아무도 태우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도 태워서는 안 된다. 앞자리는 차가 급정거했을 때 안전벨트를 간혹 안 하시다가 급정거했을 때 문제가 된 게 커져요. 튀어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앞자리는 가급적은 못 앉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가이드하고 인솔자만 앉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님이 많이 꽉 앉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맨 앞자리들을 비교적 앞자리들을 이제 선호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멀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중요한 건 앞자리에 가서 앉게 해드리면 좋지만 뒤에 어쩔 수 없이 앉게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컴플레인이 거기서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데 미리 미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손님들한테 번호를 제공을 해주고 번호를 갖다 알려드리고 그 번호대로 그래서 두 번째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앞자리에 앉게 하고 또 많이 자꾸 돌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오전에 앞자리에 앉았으면 오후에는 뒤로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계속 좌석을 갖다 수시로 재배치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컴플레인을 갖다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스 투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시설적인 뭐 에어컨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항상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건 미리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하지도록 준비는 미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버스에 있으면서 우리 주의할 점이 어떻게 되면 분실을 갖다가 즉 고객 분실이에요. 고객 분실. 딴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코치 투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시험에서 그 휴게실 좀 들렸다 뭐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끔씩 손님들이 다 안 탔는데도 출발하게 되는 또 인솔자라든가 혹은 가이드가 장거리 투어를 그 버스 코치 투어를 하다 보면 인솔자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 아니 인솔자랜다. 가이드가 거의 없거든요. 인솔자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장거리 국경을 넘나든다든가 관광지를 오랫동안 한두 시간이면 다 가이드들이 보통 있지만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식이 된다라면은 거의 현재 가이드가 없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솔자가 모든 거 해야 되는데 이 숫자 세는데 잘못 세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탔을 때는 내 옆자리, 내 앞자리, 내 뒷자리에 누가 앉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아는 친목계 같은 이런 인센티브 단체는 누가 안 왔으면 누가 안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사가 그런 경우가 종종 패키지 팀들이 서로 손님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 분실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인솔자는 무조건 다 왔어요 소리가 아니라 무조건 숫자를 세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유럽에서 진행되는 코치 투어에는 기사분이 음료나 생수, 맥주 같은 걸 팝니다. 대략 1유로, 2유로. 그 물 같은 거 한 1유로, 그다음에 맥주나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한 2유로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데 또 이게 안 팔아줄 수도 없죠. 또 그래서 한두 병 정도씩은 뭐 1인당 뭐 이런 식으로 또 팔아주는 것도 또 한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렇게 또 광고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이 코치 투어를 하게 된다라면은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또 해주고 가끔씩 보게 되면 대형 버스는 화장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또한 그 청소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 갖다 항상 얘기들을 해요. 그거 감안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안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 때 이게 해설자 설명을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떤 배멀미란다. 그 참멀미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도 같이 파악해주는 종종 그래서 한 4시간 간다 그러면 한 30분마다 인솔자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는 가해 인솔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쫙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지루한 버스를 갖다 탈피를 해주는 거. 버스 안에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버스 안에서 게임 같은 걸 혹은 또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재미난 이야기 또 수수께끼 어떤 경품도 좀 거는 거 이러한 것들 한두 개씩 준비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어떤 운영의 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로서 어떤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같이 좌석을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도 문제도 해결해주고 미리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즉 해설자 역할도 되고 엔터테이너 역할도 해야 되고 사회자의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 이 코치 투어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을 다닐 때는 이 코치 투어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경우도 틀어줍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오스트리아 지나갈 때 대표적인 게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도 틀어주기도 하고 혹은 짤스부르크 들어갈 때는 베토벤이라든가 아니면 모차르트 생각가 짤스부르크에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좀 틀어주고 또 미서버드 멕시코 마야 문명할 때 거기에 관련된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화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화 틀어준다든가 노래를 튼다든가 저 같은 경우 킬리만자로 갔을 때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노래 좀 틀어드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다니다 보면 각국 한국 노래를 틀어드리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에 맞는 그 배경에서 나왔던 노래와 관계된 영화라든가 노래 이런 걸 틀어주면 고객들이 또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버스 투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 때문에 유럽 그 코치 투어들은 다닐 때 타코그라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코프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안전 운행 때문에 이제 안전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된 건데 요 동그랗게 이게 그 디스크가 있어요. 요게 차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버스의 운행 일지를 기록합니다. 버스의 운행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뭐다? 타코그라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소위 얘기해서 과속은 했는지 안 했는지 휴식은 제대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가 여기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걸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경찰들 별로 없어요. 코치 투어 다니다 보면. 근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버스가 이제 세워가지고 이거를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뜨죠. 여기서 이제 과속은 또 이제 그 도로마다 몇 킬로 이상 달리지 않으면 못하겠다 있으면 딱 버스들은 딱 100km면 100km 그냥 그대로 다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잘 달리는 게 드물다. 또한 휴식도 재밌습니다. 2시간 달리면 무조건 30분 쉬게 돼 있고 아니 15분 쉬게 돼 있어요. 최소한 처음 2시간 두 번째 2시간 총 4시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30분 이상을 휴식을 취해야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만이 된다. 근데 이 룰을 이 디스크에 정해졌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럼 벌금 페널티가 꽤 높아요. 그래서 버스는 꼭 이 페널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 저 또한 이것 때문에 한 번은 기사가 진짜 호텔이 저기 멀리 보이는데 진짜 한 5분만 가면은 숙소인데 기사가 자기 2시간 두 번째 2시간이 됐다고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냥 휴게소 같지 않는 그 주유소에서 30분을 그냥 쉬었던 적이 아주 그냥 악몽 같았던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것게 운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버스 다음으로서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하는 게 철도가 되겠죠. 이 철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버스에서 가장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발차 신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발차 신호가 없다. 즉 차 출발합니다. 이 안내 방송이 없어. 어나운스가 그냥 가요. 시간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객들한테 모르서 출도착 시간에 내리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주의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객들한테 하기 전에 우리 인솔자는 승차할 역명과 출발 도착 시간, 플랫폼기, 열차 번호, 열차 구조, 차량 편성들 갖다 미리 확인하고 고객하고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경 통화, 열차를 보게 되면 국경 통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국경 통과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경 통화할 때 수속과정 이게 또 국가별로 다르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선 대치를 해줘야 된다. 어디서는 여권을 보여달라 그런 데도 있거든요. 여권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까 이제 버스 투어 하면서 이게 뭐 그때 이제 누락된 것 같은데 버스 코치 투어에서 코치 투어 다닐 때도 뭐 한다 국경을 다닐 때가 있겠죠. 코치 투어도 마찬가지고 버스 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국경을 혹시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A란 A란 국가에서 B란 국가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국경의 절차를 갖다가 수속 과정을 안내돼.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데 어쩔 때는 그냥 기사하고 가이드만 가서 신고 아니면 기사하고 인솔자만이 가가지고 신고만 해주는 경우 네임리스트만 제출하면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 심사관들이 버스에 올라오거나 기차에 와가지고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오늘 우리 여정이 버스가 됐던 기차가 됐던 오늘 우리 여정이 국경을 통과합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여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니 여권은 꼭 내가 가지고 있어라. 꼭 어떤 짐칸에 넣어둔 버스가 되면 짐칸에 넣어둔 버스 세워가지고 또 짐을 찾아가지고 그 복잡한 짐을 자기 가방을 찾아서 그것도 여권을 꺼내 올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우리는 국경을 통과하니까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 자그마한 기중품 넣는 지갑이라든가 어떤 핸드백 혹은 백팩에 이럴 때 넣어놓고 꺼내기 쉽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기차가 됐던 버스가 됐던 국경을 통과할 때 수속 과정을 미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준비물도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 차에는 식당차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열차를 타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열차가 이제 대여섯 시간 타다 보면 식사가 열차 안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급적이면 버스에서는 밥 먹는 일을 좀 피하는 게 좋다. 왜? 차멀미 걸리게 되게 많은데 기차에서는 식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 기차 멀미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드물다 보니까는 또 기차 여행은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차 여행에서는 좀 괜찮은데 기차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어떤 차들은 이제 식당차도 거기다 있으니까 식당차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안내를 미리 해드리는 게 좋고요. 기차 안에서는 또 발생되는 것 중에 문제점 하나가 도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요. 왜? 버스는 딱 우리 손님들끼리 우리 일행들만 타니까 그런 일이 별로 적지만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버스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열차는 도난 사고가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권, 귀중품 분실하지 않도록 안내를 여러 번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타는 게 이제 우리 기차여행에서 이 떼제베죠. 이게 떼제베 이제 기차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에어로포트 공항에서 니스까지 간 기차표네요. 그래가지고 몇 시 출발하고 몇 시 도착하게 되고 그 비용은 얼마다. 뭐 그래서 좌석은 몇 번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이런 기차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차의 내부 구조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컴파트먼트와 쿠스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 이게 공간이 있고 활은 쪽에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의자 공간이 보통 여기 의자 공간은 4인승에서 보통 8인승 가끔씩 이제 2인승은 있지만 2인승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데 보통 4인승에서 8인승이 가장 많고 여기는 복도가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컴파트먼트나 쿠세트의 종류 그렇게 되는데 쿠세트는 약간 여기 침대가 좀 들어가 있고 아예 침대 칸은 따로 또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살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롱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돼요. 기차표를 받았더니 내가 앉는 자리가 살롱 타입이구나, 아니 컴파트먼트 타입이구나, 이런 것도 미리, 혹은 또 침대 칸이구나 미리 알고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 코치 투어, 그다음엔 기차 투어, 떼제베 같은 기차 투어, 그다음으로서 이제 선박 관광이 있어요. 일명 우리는 크루즈 투어라는 몇 표현을 되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 크루즈 투어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 투어를 할 때, 이 크루즈 투어 할 때는 몇 가지 좀 우리가 인술자가 상당히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버스 투어 말고 그 기차 투어 말고 이 선박은, 일단 선박은 그 크루즈 투어는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루즈라고 하게 되고요. 이 크루즈의 종류는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1,500명 이상을 타는 대형 크루즈가 있고, 200명에서 1,500명 사이는 중형 크루즈, 200명 언더는 소형 크루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 어떤 얼음을 깨면서 다니는 것, 어떤 그 특수 지역만 다니는, 그래도 그 크루즈 자체가 이제 다르죠. 상당히 이 특수 크루즈는 좀 비교적 좀 작다. 작다. 물론 알래스카 빙하에 또 그쪽에 가게 되면 좀 거기는 크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형 크루즈 같은 거는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작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박 여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해야 된다고 모두 체크하셔야 되는데, 물론 항상 시작할 때도 기차하고도 마찬가지지, 배를 크루즈를 타는 데와 내리는 데를, 선박은 어떤 선박인지, 그다음에 선박 전방의 위치, 승선 시간, 하선 시간, 선박의 구조, 선실의 위치 등을 분명히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됐다. 여기 선박도 마찬가지, 기차도 버스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거의 다가 인솔자가 많이 있게 돼요. 여기에 가이드가 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이드가 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차나 버스는 당연한 겠지만은 기차라든가 크루즈의 구조 사항들은 이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배는 크루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출국 수속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 탈 때 아예 출국 수속을 해요. 기차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기차는 기차 탈 때 출국 수속 안 합니다. 그러나 배는 탈 때, 승선할 때 아예 출국 수속을 한다. 국경과 국경을 다니는 거라면, 다른 나라, A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 넘어갈 때 일단 아예 탈 때 출국 수속을 한다라는 특징을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타게 되면은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요까지만 먼저 또 요런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인솔자가 손님을 모시고 선박할 장소를 갔어요. 배를 탈 승선할 그 소유기에서 선박에 그 하게 될 그 항구를 도착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 그 표를, 호텔 바우처를 내밀고 승선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증권이나 승무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표를 받게 되는데, 그 받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분들한테 표를 받고, 소위에서 표를 받게 되면 그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 인원수하고 맞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유람선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는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배의 위치, 우리가 선실의 위치, 다음에 식당의 위치,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카지노의 위치,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스탠딩 그 파티를 벌리는 곳들, 수영장, 하다못해 이제 메가급에 있는 크루즈들은 그 안에 골프장도 있거든요. 미니 골프장, 테니스장, 뭐 안마 받는데, 이런 위치들 전부 다 파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표를 받고 나서는 그 고객들한테 바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잠깐의 자유 시간을 주고, 인솔자는 표를 받으러 가서 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여행객들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혼자서 미리 뭐가 어디 있고를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나눠주고 아까 같이 출국 수속을 마치고 배를 승선을 하게 돼 있어요. 승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 표를 나눠주기 전에, 입국 수속, 출국 수속을 하기 전에, 그 승선 수속이죠. 승선 수속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게 될 경우 또 똑같이 출국 수속을 CIQ 순서대로 밟고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몇 층에 타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5층이라든가 7층에서 배를 타요.
타면 그 배의 5층이나 7층 정도에 탑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캐빈은 내가 여러분들이 배정된 캐빈은 몇 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할 거니까 저녁 식사 몇 시에 할 거니까는 우리가 저녁 식사는 7층에 있습니다. 식당은 7층에 있으니까 7층에 섬 위치를 레스토랑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각자 배를 타미게 됐을 경우에 배를 탔을 경우에 우리는 5층에서 타야 되고요. 우리의 선실은 3층이니까 3층에다 각자 짐을 가지고 갔다가 짐 좀 푸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셨다가 6시에 7층에 있는 식당으로 집합하십시오라는 안내를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혼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만큼은 미리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를 파주고 식사의 위치를 파주고 그거를 가지고 안내를 해주게 돼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인솔자는 캐빈에 가서 본인의 짐을 놔두고 얼른 후다닥 아까 얘기했던 7층에 가가지고 식당의 위치를 찾고 거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해야 될 게 좌석의 위치를 원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와서 식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좌석이 미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그때만 손님들하고 같이 내 자리는 어딘지 찾으려면 혼선이 많이 오니까 그러지 말고 인솔자는 손님들이 각각의 캐빈에 가가지고 잠깐의 자유 시간을 줬을 때 얼른 식당에 와서 우리가 앉아야 될 좌석의 위치를 체크해 가서 우리가 여기 앉는 거구나. 그래서 다행히 아주 창가로 배정이 됐으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창가가 아니고 좀 너무 구석이다 그러면은 한번 그 매니저 식당 레스토랑 매니저 찾아가가지고 좀 체인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서 어필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시도를 해야 돼요. 왜? 하룻밤만 먹는 게 아니거든. 며칠째를 그 식당에서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배에서 하룻밤만 지내는 크루즈만 상당히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만약에 이틀, 3일, 4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위치가 안 좋은 데서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되니까 미리 그것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좌석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다음에 이제 메뉴나 파악을 하게 되고 세트 메뉴 우리가 서비스로 받을 때 메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뷔페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는 와인이라든가 이런 같이 주류가 제공이 무료가 되는 데가 있어요. 무료를 주는 배가 있고 돈을 내가 하는 배가 있어요. 탄산음료나 와인이라든가 하게 되니까 그걸 미리 또 파악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미리 공유를 해줘야 된다.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아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으면 손님들을 모시고 표를 구하는데 표를 받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시간을 화장실이고 뭐고 안내를 해드리고 자유시간을 한 10분 20분 주기 난 사이에 인솔자는 가서 바우처를 내밀고 표를 받고 그때 이 선박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받아서 선박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다 캐치를 하고 정보를 하게 되고 고객들한테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표를 나눠 드리고 출국 수속 과정인 거다. 우리 배를 타는 건 출국 수송과 같으니까 그게 CIQ대로 진행해서 우리가 타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배에 우리는 5층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객실은 7층이니까 뭐 7층에 객실을 안내를 해드리고 식당은 8층이니까 8층으로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안내를 하고 모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각자들 캐비넷에서 쉬고 시간에 맞춰서 그 식당 위치로 오게 되고 인솔자는 그 사이에 식당에 찾아가 가지고 좌석의 위치 파악하고 메뉴 파악하고 다음에 거기서 주류나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파악을 해주는 게 좋다. 일단 유람선 타시는 분들은 와인을 거의 드시는 경향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식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 돼서 만나고 그다음 그러한 것들 하게 되고 또 이 식사할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아까 얘기한 크루즈의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에 대해서 안내를 쫙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카지노는 몇 층에 있고 수영장은 몇 층에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면세점 배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좋고 면세점이 무엇을 파는지도 같이 파악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저녁 식사 먹을 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안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첫날 저녁 식사의 모든 것을 안내를 해줘야 그 다음은 편해져요. 인솔자들이 왜? 그 다음부터 각자 자유롭게 식사를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크루즈는 석식을 할 때 항상 고정된 시간대가 있습니다. 1부 타임, 2부 타임. 그래서 그 1부 타임은 보통 6시나 5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다음에 2부 타임은 8시 정도 시작을 합니다. 8시나 8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우리 한국 손님들은 2부 타임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녁 식사 늦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부 타임에 식사를 하는데 그 두 번. 근데 다행히도 유럽 애들은 또 2부 타임에 먹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줘서 식사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루즈는 또한 그 내리는 거는 공항에 그 하선 그 입국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저기 뭐야 이 유람선 크루즈 투어에서요.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선사 전 세계에서 가장 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그 선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 선사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뭐랄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선박에도 보게 되게 될 경우에 그 대표적인 회사가 가장 크죠. 전 세계에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타 크루즈, 다음에 로얄 올림픽 크루즈, 세 번째는 코스타 크루즈. 이렇게 크게 한 4개 정도가 전 세계 시장을 아마 석권하고 있다.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 같은 걸 뭘 드린다라면 취업을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그 크루즈 선사도 한번 취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크루즈를 타게 되는데 크루즈에 정말 그 제가 이제 팀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크루즈는 식사가 이제 처음에만 그 석식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중식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또 먹게 하기도 하는 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크루즈 내에서. 그럼 내가 원하는 식당을 가게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영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솔자 저는 저 혼자인데 팀이 막 식사가 두 개대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중국 그때 아시안 쿠이진 해가지고 약간 중국 요리에 가까운 요리, 또 하나는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제 서양 요리에 가까운 그런 뷔페식에서 뷔페식을 안내해드리고 중국식인데 중국식 거기에 가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서는 뭘 해드려야 돼? 메뉴를 내가 직접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주문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쪽 팀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B팀한테는 기다려달라고 해서 A팀을 먼저 모시고 중국 요리 가가지고 그래서 중국 요리들을 이제 시켜주려고 딱 갔는데 마침 거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매니저가 중에. 그래가지고 그 한국 사람한테 우리 그 한국 단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국말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B팀에 와서 제가 안내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B팀 안내를 다 맡고 나서 다시 또 A팀 가가지고 그랬더니 다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하는 한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여기 취업을 하게 됐냐? 근데 이 학생이 부산 친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자기는 유람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람선 선사에다 직접 문을 두들겨가지고 메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더니 마침 잘 돼가지고 잘 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드린 말씀 중에 이렇게 유람선에 취업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영어 이런 거 정도 좀 하신다라면 되게 뭐 영어 외국어를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데 취업을 갖다 해보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행 업종에 하신다라면 뭐 아예 업종이 다르면 모를까 여행 업종이 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큰 캐리어가 되지 않을까. 왜 관광 산업을 발달하던 결국엔 마지막엔 그 크루즈를 가장 많이 나중에 발전되는 그 여행의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